안녕하세요. 저는 올해 결혼 10년 차에 유치원 다니고 있는 아들 하나의 뱃속에 6개월 된 아이가 있습니다. 정말 기가 막히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싶을 정도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. 저의 나이 17, 이제 막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저희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. 하루아침에 저는 제가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있었죠. 제 밑으로는 여동생 하다 막대 남동생 하나 있었지만 너무 어렸습니다. 저는 어린 나이에 현실에 눈을 떴고 제 동생들을 본능적으로 뒷바라지하며 키웠습니다. 갑작스레 부모님을 잃고 저희에게 남겨 평범한 아파트 한 채와 그리고 부모님의 보험금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. 그때 친척들 그 누구도 와서 저희를 돌봐주실 분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. 그렇게 어린 나이부터 돈 관리를 하게 됐고 미대를 목표로 하던 저는 바로 꿈을 포기하고 공장에 취직했습니다. 부모님과 살던 집은 절대 팔지 않는다고 다짐하고 보험금은 동생들 학비에 쓰겠다고 마음먹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였습니다. 여동생도 한두 살 먹어가며 미대를 가고 싶다길래 제가 못한 공부인 만큼 더 시켜주고 싶었습니다. 그렇지만 예고에 보낼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고 그냥 인문계에 진학 후에 학원만 보내줬죠. 그렇게 여동생은 악착같이 공부하고 노력해서 미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.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. 저의 가정 형편도 모두 알아주고 그쪽 집안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집안 같았습니다. 그럼에도 저를 이해하고 노력하고 이 사람과 결혼하면 우리 동생들, 나 모두 행복할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결혼을 했습니다. 그리고 신혼집에서 남동생, 여동생 다 같이 살았습니다. 남편한테는 너무너무 고맙고 한편으론 미안했습니다. 시부모님들도 두 분 다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 저의 동생들과 다 같이 산다는 거에 흔쾌히 허락도 해주셨습니다. 전 그렇게 결혼 전처럼 저희 동생들과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. 그렇게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 남동생은 대학을 서울로 가게 돼서 집을 나와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군대에 가 있습니다. 여동생은 미대를 졸업하고 나와서 학원을 차렸습니다. 근데 문제는 남편에게 어느 날부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. 집에 오면 무조건 여동생부터 찾고 집에 있어도 아들과 놀아주지도 않고 여동생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그때까진 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. 그냥 남편이 여동생을 잘 챙겨주는가 보다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했죠. 여동생이 학원을 차릴 때도 남편이 많이 도와줬습니다. 금전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학원의 입지 조건 계획 모든 걸 꼼꼼히 체크해가며 마지막 계약과 운영 부분까지 남편의 손이 안 간 곳이 없을 정도였지요. 저는 그래서 이런 남편이 어디 있나 싶어서 더 잘해야겠다라고 생각했고 노력했습니다. 그렇게 여동생이 학원을 차리고 얼마 되지 않아 남편과 여동생은 둘 다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. 그래서 남편한테는 연락하면 야근이라고 먼저 가라고 하고 또 동생한테 전화하면 학원 일이 너무 바쁘다고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지요. 제가 약간 집착 같은 느낌을 받은 남편은 도리어 저한테 화를 내기도 합니다. 남자가 바깥을 하다 보면 임박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지 왜 이렇게 집착하냐고 그러면서 남편이 서서히 변하더군요. 저는 임신 중에 입덧이 너무 심해서 김치나 좀 냄새나는 음식은 쳐다도 보지 못할 때 남편은 밥 달라고 누워있는 저를 억지로 일으켜 세워 밥을 차리게 했습니다. 청소라도 한번 걸으면 엄청 잔소리를 합니다. 처음엔 안 그랬어요. 사람이 살면서 할수록 변해가더라고요.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안방에서 통화를 하는데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대충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. 언니 자면 나갈게. 밖에서 기다리지 말고 먼저 방에 들어가 있어 흐릿해지면 분명 발음은 정확히 들었습니다.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안 들었습니다. 그때까지만 해도 통화한 상대방이 제 여동생이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. 그렇게 저는 그날 잡아요. 남편은 안 나가더군요. 그렇게 남편이 잠드는 걸 보고 저는 핸드폰을 확인해 봤습니다. 통화 내역엔 제 여동생 번호가 퍼 있었습니다. 그리고 문자를 들어가 보니 여동생과 엄청 많은 문가로 대화를 나눴더라고요. 제일 최근 그러니까 아까 문자를 확인해 보니 형부학원으로 오실래요? 아니면 제가 밖에서 기다릴게요. 오늘은 언한테 뭐라고 하실 거예요? 전 친구네서 잔다고 했는데 둘이 서로 문자가 정말 많더라고요. 정말 그 문자들을 볼 때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. 화를 참지 못하고 당장 가고 있는 남편을 깨워서 당신 이게 뭐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.
남편은 처음엔 당황해하는 것 같더니 도리어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. 왜 남의 문자를 함부로 보냐고, 네 여동생을 의심하냐고. 네가 언니 맞고 저한테 쌍욕을 하고 그냥 집 밖으로 나가버렸어요. 그때 저희 아들 이제 6살 되는 아들이 울면서 와서 엄마 괜찮냐고 울지 말라고 하는데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 죽을 것 같았습니다. 그날 전 아들을 안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. 그 뒤로 여동생, 남편 둘 다 일주일 넘게 집에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엊그제 여동생한테 문자가 왔습니다. 언니 너무 미안해. 그냥 딱 이 한마디 오더군요. 전 그냥 문자 받자마자 삭제했습니다. 저는 너무 분했습니다. 그렇게 어릴 때부터 동생을 내 자식처럼 키우고 입히고 가르치고 했던 내 동생인데 어떻게 저의 남편과 바람이 날 수 있는지 서로 몸을 섞었다. 생각만 해도 너무 소를 끼치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. 이대로 저 둘을 그냥 둘 순 없어서 제 나름대로 계획을 짰습니다. 저는 둘에게 연락해서 말했습니다. 정말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했죠. 이번 드라마를 보면서도 열받았죠. 둘이 그렇게 죽고 못 살겠으면 그냥 우리 이대로 살자. 처음엔 많이 놀랐는데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. 둘도 얼마나 내 눈치 보면서 힘들었을까? 난 내 남편도 내 동생도 잃고 싶지 않아.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라고 말했습니다. 그렇게 남편과 제 여동생과 저는 셋이서 예전과 다른 느낌으로 동거를 시작했죠. 제가 말한 걸 그대로 순진하게 믿더군요. 하루는 제가 자는 척은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눈을 감고 생각에 빠져 있는데 남편이 이불 밖으로 나가는 인기척이 느껴지더군요. 누가 봐도 이건 몰래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. 아주 살살 닫아지는 안방문이 닫히는 걸 확인하고 저는 5분 뒤 저도 안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. 불은 다 꺼져 있었고 먼저 여동생 방으로 몰래 걸어갔습니다. 그런데 여동생 방도 비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 남편이 나간 건가 하고 현관을 봤는데 신발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. 그 순간 뭔가 유리창 밖에서 나는 짧은 외마디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. 그 유리는 바로 베란다 창가 쪽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. 저는 베란다 쪽으로 향해 가서 커튼을 활짝 걷었습니다. 베란다 밖에서 그 둘은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. 아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칭신없이 제가 커튼을 걷은지도 모른 채 둘은 밖을 향해 보면서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. 저는 이성을 잃고 식탁에 있는 의자를 하나 들고 베란다 창가 쪽을 향해 집어던졌습니다. 물론 순간 사람이 다칠까 겁이 나서 그들이 있는 쪽 반대편으로 의자를 던졌죠. 베란다 유치가 깨지는 소리는 생각보다 컸고 그들은 기겁을 하고 놀라더군요. 그때가 새벽 1시쯤 이었을 거예요. 동네 사람들도 다 깨고 옆집 베란다에서도 주민들이 나오고 아주 그 둘은 개망신 제대로 당했죠. 사실 제 계획은 이 둘과 시부모님과 약속을 잡아 공개적으로 개망신과 함께 둘이 만나는 걸 확인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이 장면을 목격한 저는 분을 참지 못하고 터쳐버렸죠. 정말 전 너무 힘듭니다. 왜 하필 제 동생인 거죠? 차라리 직장 동료나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웠다면 그냥 위자료나 받고 이혼하면 그만인데 정말 이건 무슨 상황인 건지 전 아직도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뱃속의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. 제 동생은 그 후에 저한테 파러 왔습니다. 정말 미안하다고 자기가 떠나겠다고 형부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저랑 연을 끊겠답니다. 도저히 저를 볼 자신이 없다고 다 자기 잘못으로 돌려 말을 하더라고요. 저는 그냥 이대로 여동생을 보내고 남편과 계속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?